이번에도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네 라고 생각만 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시간을 재설계해 당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어느덧 2월도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세웠던 계획들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하고 계신가요? 매년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걸 꾸준히 계속 이어가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마음을 막 다잡는다고 해도 번번이 무너지고 실망하면서 결국 자존감만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1년이 52주가 아니라 12주라면 어떨까요? 12주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걸 반복하면 훨씬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1년 단위가 아닌 12주 단위로 계획을 세웠더니 더 빨리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브라이언 피 모런의 위대한 12주,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1년이면 못할 것도 없지 뭐 충분하지. 하지만 새해에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난 뒤 1월 말쯤이 되면 대부분의 목표 달성 계획은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다. 조금 찜찜하긴 해도 그다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 11개월이나 남았으니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다. 3월 말이 되어도 똑같다. 반년이 훌쩍 지나도 긴박감은 여전히 없다. 연말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직 시간은 많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한다. 문제는 이런 연간 사고방식 때문에 매일, 매주의 시간들이 사실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골든타임이었다는 팩트를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 큰 착각은 연말이 되면 성과가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다. 이번 주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으면서 대체 무슨 근거로 연말에 엄청난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걸까? 하지만 매주, 매일, 매 순간이 중요하다. 실행은 달 단위나 분기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 1년이라는 기준에 갇힌 사고방식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만약 최고의 기량을 끌어내고 싶다면 1년이라는 길고 느슨한 기한에 속박되지 말아야 한다. 훨씬 짧은 주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아야 인생도 성과도 확 달라진다. 중요한 일을 미루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직들이 1년 단위 계획으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조직이 정말로 최대치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나는 12주 만에 성과를 50% 넘게 끌어올린 고객사를 직접 만나봤다. 10억 달러 규모의 한 증권사는 6개월 만에 매출을 2배로 올렸다. 이미 잘하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도 1년보다 더 짧은 주기로 움직이면 훨씬 빠르고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마지막 기회, 최저가 할인 이런 광고들이 쏟아진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계가 이 시기에 강력한 프로모션을 벌이는 것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11월까지는 실적이 신통치 않아도 12월이 되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는 12월에 1년 중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4분기에 연 매출의 30에서 40%를 달성하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마감이 다가오면 누구나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집중한다. 시장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중요한 프로젝트는 마무리하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한 해가 끝나갈 즈음이면 경영진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직원 성과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독려 메시지도 전한다. 연말이라는 그 기한 자체가 긴장감을 높이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은 12월 31일을 마감일로 여기고 그 시점까지를 승부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연말 효과를 연초부터 적용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진다. 짧은 주기로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면 마감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결국 매주 몰입하고 성과를 쌓아 올리는 습관이 자리 잡는다. 그래야 12월뿐 아니라 1년 내내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자. 기한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다. 기한이 곧 행동을 바꾼다.
연말에야 비로소 뒷심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짧은 기한을 설정해 몰입한다면 연말에만 등장하던 성공의 드라마를 매달, 매주, 심지어 매일 써 내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기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바로 주기화 개념이 그 해법이다. 주기화는 원래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된 훈련 기법이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특정 능력이나 기술 하나에 집중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몰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46주 동안 그 기술만 깊이 파고들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기술로 넘어가 다시 46주간 훈련하는 식이다. 1970년대 올림픽을 준비하던 동유럽 선수들이 주기화를 활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주기화를 적극 도입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곧 당신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나 역시 주기화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얼마나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는지 깨닫고 업무와 삶에 접목해 12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12주 프로그램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결과가 행동에서 나오고 행동은 결국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진 행동이 새로운 결과를 만든다. 비약적인 성과는 새로운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는 원리인 것이다. 그리고 12주 프로그램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해진다. 1년을 12개월로 보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자. 기존의 연간 사고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1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그렇다. 이제 당신의 1년은 12주다. 한 해를 4분기로 나누던 낡은 틀을 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 12주가 또 다른 1년이며 이런 식으로 12주 단위의 작은 해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1년을 12주로 쪼개보면 연말에만 느끼던 열정과 에너지를 매번 동일하게 끌어낼 수 있다. 연말에 몰아서 하면 되지 라는 게으른 습관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매 12주가 끝나면 바로 그 순간이 연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2주라는 기간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길면서도 동시에 마감이 코앞인 듯한 긴장감까지 줄 수 있는 절묘한 시간이다. 무엇보다 12주 안에 목표를 이루려면 초반부터 전력으로 뛰어야 한다. 1, 2주만 흘려보내도 12주 전체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주 동안 의미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결국 당신의 초점이 한 주로, 더 나아가 하루로 좁혀진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려면 필요한 일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다. 이전에는 한 해가 3분의 2쯤 지나 목표 달성이 어렵겠다고 판단되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10월쯤이면 대놓고 올해는 글렀다고 체념하는 분위기가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12주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전 12주가 힘들고 실망스러웠다면 싹 털어버리고 다음 12주를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반대로 12주가 만족스러웠다면 그 기세를 몰아 더 큰 성취를 꿈꿀 수 있다. 어느 쪽이든 12주마다 삶을 리셋하고 재정비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데드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마감일을 12주마다 가져오면 연말에만 집중되던 긴박감과 에너지를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2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제부터 12주가 끝날 때마다 연말처럼 성과를 기념하고 짧게나마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면 된다. 주말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일주일 정도 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 지난 12주를 돌아보는 것이다. 성찰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12주를 힘차게 도약할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 계획에는 열을 올리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려보낸다. 그러나 1년을 12주로 바라보면 한 해 동안 얼마나 전진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기념할 기회가 1년에 최소 3번은 생긴다. 12주 단위로 계획을 실행하면 중간중간 휴식기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앞만 보고 달리다가 소진되는 상황을 막을 수도 있다. 그 덕분에 매주,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까?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쉽다고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행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실행에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행동이 필요한데 익숙하지 않은 행동은 누구에게나 불편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일의 과정이 너무 어렵거나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면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일을 놓아버리거나 아예 계획 자체를 포기해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의 목표와 감정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편안함과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한 길을 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중요한 일과 가치 있는 행동 대부분이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싶다면, 그리고 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익숙함과 편안함이다. 결국 실행력을 높이려면 잠깐의 익숙함쯤은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고 확고한 장기적 비전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에 맞춰 단기 목표, 계획을 끊임없이 재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기 전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원하는 삶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돈은 얼마나 벌고 싶은지, 커리어 측면에서는 어떤 성취를 기대하는지, 꾸준히 파고들고 싶은 분야나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의 고통을 감수할 정도의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불가능해 보이는 성취는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 없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창조의 과정은 정신적 창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물리적 창조가 뒤따른다. 미리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내지 못하는 일은 현실에서도 실현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삶의 원동력은 인생의 비전이라는 뜻이다. 개인적 비전이 뚜렷해지면 매일 해야 할 일이 그 비전과 강하게 연결되어 실행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만약 지금 당신이 열정을 쏟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뒤에는 틀림없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잃었다면 사실 열정이 아니라 비전이 흔들린 것이다.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불편함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계획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들어주는 힘, 바로 개인적 비전이 당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스스로를 어떻게 설득하냐고? 당신 안에 뿌리 깊은 열망과 간절함,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행력을 높이고 결국 놀라운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헌신은 12주 프로그램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손을 놓는다.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라고 결심할 때가 있다.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대학 1학년을 마친 어느 날 정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첫 해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제는 내가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성적이 나빴다는 점이었다. 아버지는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등록금 지원을 끊겠다며 강경했다. 절망감이 몰려왔지만 다음 학기에는 전 과목 A를 받겠다 약속했다.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네가 전 과목 A를 받으면 $500를 주고 실패하면 $500를 내라며 나를 더욱 자극했다. 가을 학기 내내 나는 공부에만 몰두했다.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였다. 그 결과 전 과목에서 A를 받고 장학생 명단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후로도 나는 헌신과 성공을 반복했다. 결국 내 스스로와 한 그때의 그 약속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그렇다. 헌신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끈끈해진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 한층 더 큰 성장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고 결국 그 힘이 성공을 불러온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다. 헌신이 없으면 무계획적 약속과 희망만 남는다. 당신 역시 정말 제대로 헌신해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딱 4가지 비결을 기억하라. 1. 간절히 바라기. 헌신의 대상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작은 난관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목표라면 아무리 높아 보이는 장벽도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필요한 일 파악하기. 하고 싶은 일이 정해졌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결과를 바꾸는 건 결국 행동이다. 해야 할 일을 찾아 집중하라.
3. 비용 따져보기. 헌신에는 필연적으로 희생이 뒤따른다. 시간, 돈, 불확실성, 불안 등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고난이 닥쳐도 이미 예상했던 비용으로 받아들이며 담대히 이겨낼 수 있다. 목표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그 비용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기분에 휘둘리지 않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전혀 내키지 않는 순간이 있다. 겨울 새벽 5시에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나가 조깅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약속한 일이라면 해야 한다. 기분 따라가면 결국 포기하고 만다. 감정이 아니라 결심으로 행동해야 진짜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 1년 단위 약속도 지키기 어려운데 평생 헌신이라니 생각만 해도 막막할 수 있다. 하지만 12주 프로그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년이 아닌 딱 12주만 전력을 다해 헌신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한 뒤 다시 다음 12주를 시작하면 되기 때문이다. 12주 동안만 헌신하면 되니 훨씬 시도해볼 만하다. 결국 헌신의 방식이 인생을 결정한다. 어떤 일이든 헌신할 수 있다는 그 믿음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면 결과를 사실상 운에 맡기는 셈이다. 물론 결과 자체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행동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매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운명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이 몰려와도 우선순위를 따져보지 않는다. 그저 닥치는 대로 처리하며 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 이렇게 시간에 끌려다니기만 하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려면 당신의 목표에 맞는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일이 벌어지면 그에 반응하는 쪽에 가깝지만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러한 본성을 거슬러야 한다.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무엇을 지금 당장 해야 하고 무엇을 미뤄도 되는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분초를 아끼면 결국 몇 년의 시간을 얻는다고 말했다.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에선 예기치 못한 일이 계속 생겨나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억지로 막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쓰는 것이다. 이걸 퍼포먼스 시간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시간의 블록을 만들어 하루를 관리하는 것이다. 퍼포먼스 시간에는 크게 3가지 블록이 있다. 1. 전략 블록. 매주 3시간 정도 할당하는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다. 이 시간엔 전화, 메신저, 이메일, 손님 등 모든 외부 요인을 완전히 차단하고 미리 계획해둔 전략적으로 중요한 활동에만 몰두한다.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총동원하는 이 시간에 최고의 결과물이 탄생한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2. 버퍼 블록. 계획되지 않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다. 예를 들어 이메일, 음성 메시지, 사소한 문의 등은 이 버퍼 블록 시간에 몰아서 해결한다. 버퍼 블록이 없으면 자잘한 업무에 시도 때도 없이 끌려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마다 필요한 버퍼 블록의 길이나 횟수는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자잘한 일을 한데 모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데 있다. 3. 브레이크 아웃 블록.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일하면 성과는 물론 열정도 쉽게 소진된다. 최소 3시간 정도는 일을 완전히 잊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시간에는 일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머리를 식히고 활력을 되찾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쉬고 나면 집중력과 에너지가 눈에 띄게 회복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면 이른 오전 시간을, 야행성이라면 오후나 밤 시간을 주요 업무 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매주 몇 시간만이라도 당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면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더 유능해질 뿐 아니라 시간에 쫓겨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자신감까지 함께 올라간다. 이제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이번에도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네 라고 생각만 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시간을 재설계해 당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지금 당장 달력과 메모장에 적어보길 바란다. 어디서부터 바꿀지, 어느 시간을 비워둘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처리할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보자. 지금 그 결단을 미루면 내일도 결국 똑같은 자리에서 헤맬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뇌는 참으로 신비롭다. 하지만 뇌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종종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명령을 감지해 본 적이 있는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흔히 겪는 현상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불확실성과 위험에 맞닥뜨리면 뇌의 편도체가 민감하게 반응해 부정적 신호를 발령한다. 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생존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현실과 거리가 먼 미래를 상상할 때도 편도체가 그 간극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상상 자체를 가로막아 버린다는 점이다. 결국 더욱 대담하고 큰 비전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진다. 한마디로 편도체가 당신을 안전지대에 가둬두는 셈이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편도체와 맞설 수 있는 전전두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전전두피질은 탁 트인 풍경을 보거나 미래에 훨씬 멋진 자신을 그려볼 때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실험에서도 피실험자가 근사한 미래를 상상하면 이 전전두피질에서 전기 자극이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뇌가 변화에도 탁월하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성인이 된 후에는 뇌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현대 뇌과학은 나이를 먹고 심지어 몸은 늙어도 뇌는 계속 변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뇌 부위는 실제로 크기가 커지고 그 부위의 신경세포 연결도 확장된다. 바로 이 신경가소성 덕분에 우리의 뇌는 의도와 생각에 따라 물리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 뇌로 달라진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경가소성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별다른 자극 없이 방치되면 편도체만 점점 강화되어 자기 발전과 성장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전전두피질을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즉 미래에 대한 상상을 계속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이 꾸준히 그리는 미래상에 맞춰 뇌가 점차 강해진다. 결국 누구나 원하는 삶과 감정적으로 이어진 그 비전을 자주 떠올리기만 해도 뇌 자체가 발전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더 기쁜 소식도 있다. 비전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는 실제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와 동일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비전을 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것을 이룬 사람과 같은 뉴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상상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마치 몇 번 해본 사람처럼 성공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뇌는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실제로 반응하고 또 성장한다.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지금 당장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편도체의 불안 경고를 넘어서는 전전두피질의 비전에 당신의 뇌를 자주 노출하라. 당신은 현실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며 결국 꿈꿔온 새로운 삶을 실현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계 동계 올림픽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선수들이 위대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흔히들 선수로서 정점에 도달했을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무언가를 이루기 훨씬 전 목표를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위대한 존재다. 올림픽 선수들의 예를 보면 신기록을 세우거나 메달을 거머쥐는 순간은 그 위대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시점일 뿐, 사실 그들이 결심하고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위대해졌다고 생각한다. 마이클 펠프스가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된 건 23번째 금메달을 딸 때도 처음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도 아니다. 메달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훈련과 식단, 멘탈 관리도 기꺼이 해내겠다. 이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이미 그는 위대한 선수가 된 것이다. 금메달은 단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는 증거일 뿐이다. 결국 결과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지표에 불과할 뿐, 진짜 위대함은 이미 시작된다. 물론 하루나 일주일만 달라진다고 당장 위대한 사람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그 하루, 그 일주일이 반복되고 쌓이면 누구든 평범함을 뛰어넘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성과가 미흡하든 상관없다. 지금부터 목표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 역시 위대한 존재다.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를 뿐이다. 어깨를 펴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냥 해보라. 당신은 이미 위대한 존재다.
당신이 바라는 목표가 매출 2배 성장이든 체중 10kg 감량이든 새로운 프로젝트 런칭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12주 안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흔한 비유이긴 하지만요. 인생에서 계획은 마치 배가 항해를 할 때 필요한 지도,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지도나 나침반 없이, 그러니까 계획 없이 무작정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넘쳐나는 인생에서 그냥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여러분은 어딘가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둥둥 떠 있을 뿐인가요? 오늘도 브라이언 모런의 위대한 12주,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즈니스나 커리어에만 몰두하지만 사실 이건 삶의 일부일 뿐이다. 인생 전반에 비전이 제대로 서 있어야 비즈니스와 커리어에서도 추진력과 의미가 생긴다. 내가 꿈꾸는 개인적 열망과 직업적 목표가 방향이 같을 때 비로소 강력한 비전이 탄생한다. 이때 어떤 변화나 불편함도 비전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성과는 언제나 원대한 비전에서 출발했다.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발전은 모두 누군가가 탁월한 비전을 품었기에 가능했다. 개인적 성취도 똑같다. 위대한 꿈이 있어야 위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큰 비전을 그리는 것이 오히려 옳다. 애매하게 적당한 수준의 비전으로는 평범함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지만 제대로 된 비전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점화 스위치이자 연료가 된다. 그만큼 당신 안의 동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 비전이 없다면 귀찮으니까 내일 할까? 이대로 포기할까?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만다. 결국 비전은 모든 위대한 결과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누구나 스스로 한계를 넘어 성공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 비전은 보통 개인의 영역에서 시작되지만 만약 당신이 리더라면 팀원들이 각자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팀원들이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짠다고 해도 그건 결국 리더의 목표일 뿐이다. 먼저 팀원 각각의 비전을 들어보자.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 나한테 비전이 왜 중요하지? 이 비전이 실현되면 나랑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지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기꺼이 헌신할 마음이 있나? 이 비전을 누구랑 공유해봤지? 내 스스로 이 비전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지? 비전과 가까워지려면 난 뭘 해야 되지? 이걸 방해하는 위험 요소나 장애물이 있나?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뭐지? 이렇게 개인적 열망이 직업적 목표와 딱 연결되는 순간 비로소 그때 진정한 주인의식과 폭발적인 실행력이 생겨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원대한 미래를 상상하다 보면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억대 매출을 올리는 CEO나 엄청난 부를 쌓는 부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알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성과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전을 막 떠올리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단념해 버리면 그 즉시 모든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지금까지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스스로 믿지 못해서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당신이 방법을 알고 할 수 있다고 그걸 믿기만 했다면 이미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둘 다 맞다. 그렇다. 결국 비전이 가능하다고 보든 불가능하다고 보든 그 믿음대로 결과가 결정된다. 성공을 위해 사고방식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지 대신 만약 이걸 해낸다면 이라고 물어야 한다. 만약이라는 질문은 머릿속에서 비전이 실현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해준다. 그렇게 비전을 달성했을 때의 달콤한 가능성을 상상하면 어느새 열망이 커지고
불가능이라는 문이 열린다. 이제 당신이 달성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은 이 단계에서 던져보라. 타이밍이 중요하다. 비전을 떠올리자마자 어떻게 하지? 라고 달려들면 시작도 못해보고 끝나기 십상이다. 그러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뒤에 어떻게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탁월한 질문이 된다. 실행 과정에서 성과가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확신의 단계로 넘어간다.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고 마치 최종 결과를 이미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심리적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능, 유망, 확신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과정은 결과가 점차 눈에 보일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이 비전은 기간에 따라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 원대한 장기 비전. 먼저 당신의 진짜 열망이 담긴 장기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감히 시도조차 못할 정도로 터무니없어 보이는 목표라도 자유롭게 적어보는 게 좋다. 인생에서 꼭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떠올려보자. 신체, 정신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목표, 커리어, 자아실현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보라. 시간은 얼마만큼 자유로우면 될 것 같은가? 얼마만큼의 돈을 원하고 또 어떤 형태의 커리어를 꿈꾸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종이에 적어보자. 그렇게 쭉 나열한 리스트에서 마음이 끌리는 항목을 골라 5년, 10년, 15년 후 당신의 모습을 구체화해 보는 것이다. 이때 정답은 없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 기준만이 중요하다. 둘, 3년 뒤를 보는 중기 비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장기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앞으로 3년간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좋을까?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묘사해보자.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수치화하고 정확한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도 좋다. 구체적으로 써둘수록 세 번째인 12주 비전의 실행 계획을 세울 때 훨씬 수월해진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다 보면 처음엔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던 비전도 어느새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지금은 막연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장기 비전과 중기 비전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원하는 삶이 점차 당신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실행을 돕는 계획,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나 계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대개 두 가지다. 우선 일단 뭐든지 하긴 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다. 무작정 행동부터 시작하는 게 때론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조급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그때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움직이면 결국 되는 대로 급하게 처리해버린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을 빼려면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필수라는 걸 누구나 알지만 실제로 꾸준히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안다는 것과 계획을 세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세상은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일로 가득하고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능에 휘둘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12주 주기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 1년을 12주라고 간주하면 하루하루가 모두 중요한 마감에 연결되어 있기에 매 순간이 소중해지기 때문이다. 이 12주 계획은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만든다. 또 한 가지 이점은 12주라는 기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핵심 활동에 집중하기 유리하다는 점이다. 기간이 짧으면 불확실성이 줄고 구체적이며 행동 중심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쉽기 때문이다. 연간 계획은 보통 무엇을 이루겠다는 막연한 목표만 세운 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년 내내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리기도 한다. 반면 12주 계획은 하루와 한 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낼지 미리 정해둔다. 계획을 행동 단위로 쪼개면 쪼갤수록 목표 달성에 한층 가까워진다. 만약 당신이 12주 만에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단 12주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해 매주 당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당신의 그 계획을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잘게 쪼개 매일 해야 할 일이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실행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당신이 바라는 목표가 매출 2배 성장이든 체중 10kg 감량이든 새로운 프로젝트 런칭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12주 안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기억하자. 원래 실행력이 좋은 사람은 없다. 실행력이 좋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철저한 계획에서 비롯된다. 12주라는 짧은 주기는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매일매일을 행동 단위로 설계하고 매주의 결과를 꼼꼼히 점검한다면 성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결과로서 성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2주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당신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변화는 불편하고 심리적으로도 큰 저항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변화의 과정을 잘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갈 수 있다. 심리학자 돈 켈리와 데릴 코너는 이 심리적 현상을 변화에 따른 감정 사이클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걸 5단계로 정리했다. 바로 이걸 활용해 나 역시 12주 프로그램에 맞춰 5단계 감정 흐름을 정리했다. 1단계, 근거 없는 낙관. 변화의 첫 단계는 대체로 신나고 흥미진진하다. 아직 비용이나 희생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니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모습만 보인다. 머릿속에는 더 나은 결과를 마음껏 그려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을 떠올리는 시기다. 하지만 이 낙관은 오래가지 않는다. 변화로 인한 실제 비용을 인지하는 순간 금세 의욕이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2단계, 근거에 따른 비관.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변화의 부정적 측면이 서서히 드러난다. 이걸 꼭 해야 하나? 이만큼의 어려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열정이 급속히 식는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던 미래가 갑자기 멀게 느껴지고 변화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억지로 찾아내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된다. 3단계, 절망의 계곡. 여기서 대다수가 변화를 포기한다. 변화의 고통은 점점 크게 느껴지고 변화 후의 모습은 가물가물,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가장 빠르고 쉬운 탈출구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선택하고 전에도 나쁘지 않았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비전이 빛을 발할 수 있다. 당신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목표가 있다면 상당한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의 계곡을 건너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4단계, 근거에 따른 낙관. 감정이 다시 낙관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단계다. 이제 변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새로운 행동 방식도 일상에 녹아들면서 변화의 비용이 점차 줄어든다.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절대 멈추지 말고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5단계, 성공과 성취. 마침내 변화를 가져다주는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시점이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던 새로운 행동도 이젠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었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면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라는 역량과 자신감이 쌓인다. 어떤 변화든 앞으로는 훨씬 수월하게 시도하게 된다. 이렇게 변화는 필연적으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동반하지만 12주 프로그램은 변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 기복을 완화시키고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어떤 목표든 아무런 저항 없이 달성할 수 있다면 모두가 이미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콤하지 않다. 노력이라는 벽에 부딪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앞선 내용을 통해 변화를 가로막는 감정적 장애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했으리라 생각한다. 다행히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생각만큼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릴 적 밤마다 침대 밑을 지키던 괴물이 환한 낮에 보면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들도 정체를 알게 되면 무섭지가 않다. 매일 아침 혹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비전을 되새기는 습관만으로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사라지고 당신의 행동에 강력한 동기가 생길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영업직인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영업이라는 업무 특성상 이건 정말 치명적 문제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비전에 힘입어 내가 왜 이 길을 택했고
무엇이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가를 매일 새기기 시작했다. 미팅 전 운전대 위에 비전이 적힌 종이를 두고 크게 읽는 습관을 들인 것이다. 그 결과 당장 편한 길을 택하기보다 장기적 비전을 우선하게 되었고 새로운 고객도 기꺼이 만날 수 있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조차 이 비전에서 비롯된 열망으로 바꾼 셈이다. 목표가 너무 많아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다. 연구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 오히려 그 이점은 빠르게 사라진다고 한다. 왜? 목표가 많아질수록 심리적 압박이 커지고 결국 전부 다 포기해버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지금 행동 패턴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새로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환경, 동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언제든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가기 쉽다는 점이다. 찰스 드위그의 습관의 힘에 따르면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수적이다. 환경이 그대로라 해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의식적으로만 행동하면 결국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일상 속에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실행 환경까지 변화시켜보자. 이런 루틴을 12주간만 꾸준히 지키면 막연해 보였던 그 목표가 실제 현실로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피해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커 보일수록 우리는 흔히 시선을 내면이 아니라 외부로 돌리며 이건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안 따라주는데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원래 외부 환경은 내 맘대로 바꿀 수 없다. 결국 내 생각과 행동만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의 비전, 목표, 계획의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삶의 결과를 내가 컨트롤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직접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렇다.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다간 언제까지고 멈춰서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길을 가려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무리 안전해 보인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디뎌야 한다. 이 길이 정말 맞나? 물론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다.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의심마저도 당신의 도전을 멈추게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새로운 길은 새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유일한 해답이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낡았다고 느껴진다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대한 도약은 끊임없이 새로운 무대로 자신을 옮기는 자만이 얻어왔기 때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안전지대에만 머물 것인가? 과감히 새로운 길을 걸어보라. 오늘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